안녕하십니까, 백마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3시 32분. 여기는 삼선병원, 줄에 있는 삼선병원 택시 대기줄입니다. 서부터미널에 손님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길 손님이나 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갈 겸 택시 대기줄에 세워놓고 화장실 갔다가 영상 잠깐 찍어 봅니다. 지금 어제는 휴무여서, 원래 휴무에도 일을 했는데 계속 조금이라도, 어제는 휴무인데 그냥 하루 푹 쉬었습니다. 지금 사실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지금 딱 어제부로 한 달 됐습니다. 제가 3월 14일인가 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이 4월 15일이니까 한 달하고 하루 딱 지났습니다. 딱 한 달 됐고, 법인을 시작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병이 아직 다 안 나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을 한 5, 6년, 6, 7년 전쯤에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 몸으로 온 증상이 안검하수였습니다. 안검하수라 해서 이제 오른쪽 눈에 눈꺼풀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거나 조금 긴장되거나 이래 되면 계속 오른쪽 눈꺼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겨버려요. 오른쪽 눈이. 감기기만 하면 크게 또 상관이 없는데, 감기면서 오른쪽 눈동자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팔뜨기? 사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을 억지로 뜨려고 힘을 줘서, 오른쪽 눈꺼풀에 힘을 줘서 눈을 뜨면 눈동자도 살짝 돌아는 오는데 완전 초점이 안 맞아요. 100%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말로 하면 뭐 매지가이 비슷하이 막 그러다가 사물이 막 두 개가 겹쳐 보이고 흐릿해 보이고 막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초점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오른쪽 눈이 돌아갔다가 힘 주면 다시 살짝 돌아올라 했다가 또 힘 살짝만 빼면 또 돌아갈라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초점이 계속 안 맞아요. 어지럽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자가용이 조금 이제 큰 차였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서부터 잔사고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 부를 정도의 사고들은 아닌데, 뭐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인도 올라가는 턱 같은 거를 제 휠로 끌는다든지, 뭐 가로수나 뭐 이제 사이드에 있는 뭐 그런 구조물들, 이게 살짝 이제 연문짝을 끌는다든지, 이런 이제 폭이 가늠이 안 되니까, 원근감도 없어지고 폭도 가늠이 안 되니까 그런 잔사고들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운전해서 될 게 아니다. 병을 그때 한 5, 6개월 이상을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 병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팔았어요. 이거 운전해서 될 게 아니구나. 계속 이래 하니까 계속 차에 상처만 나고, 저도 심적으로 너무 좀 괴로워지고 이래서 뭐 출퇴근할 때 택시도 타고 댕기고, 그래서 병을 찾느라고 차를 팔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뭐 머리도 찍어보고 뭐 오만 걸 다 검사를 해봤는데, 뭐 어지럼증 검사, 뭐 귀 쪽인지 뇌 쪽인지, 일단은 뭐 증상이 머리 쪽으로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깍두기 하나도 제 턱 힘으로 씹을 힘도 없이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신과까지 갔어요.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그 상태로 한 5, 6개월을
지내서 아마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있더라고요. 증상이 검사 결과 나오더라고요. 그 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런 증상을 안고 5, 6개월 살다 보니까 그런 뭐 진단이 나온 게 아닌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어찌됐든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아 이건갑다 싶어서 먹으니까 또 약간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근데 공황장애인가 보네, 뭐 우울증인가 보네. 그래서 그 약을 한 달 이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괜찮아지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 달 반, 2달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약 용량을 올리고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똑같이 되고 찾다가 결국 서면에 있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신경과 쪽을 개인 신경과 쪽을 갔는데 그분이 너무 이제 잘 본다고 제가 지인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딱 가니까 바로 제 병명을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중증 근무력증이라서 루게릭병하고는 이제 같은 계열 아닌데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게릭병은 이제 치료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증 근무력증은 일단 멈출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원인을 몇 가지를 이제 차단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거기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 선생님께서 집 바로 응급실로 가라. 양산 부산대 자기가 추천해주는 교수님한테 바로 응급실로 가서 지금 진료를 받아라.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래서 그 병원에서 검사 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양산 부산대 병원을 갔었습니다. 응급실로. 응급실 가서 그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료 의뢰서하고 다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나중에 오시고 처음에 레지던트인지 뭐 인턴인지 뭐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하고 저 병에 맞는 병을 검사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고 뭐 이게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 몸의 장기 중에 흉선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아마 흉선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뭐 거의 뭐 40년 가까이를 모르고 살았었으니까 흉선이라는 장기가 있다는 것도 그게 뭐 하여튼 그쪽에 원래 그게 청소년기를 지나면 퇴화를 해야 되는데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청소년기까지는 그게 면역을 담당을 하다가 청소년기가 지나면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손톱 크기보다 작게 퇴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MRI인가 CT인가 찍어보니까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정상적인 성인은 그게 새끼 손톱보다 작습니다. 근데 저는 주먹만 한데 거기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흉선종이라서. 그래 처음에는 그게 크기를 봤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큰 크기는 처음 본다. 이게 아마 그때 신경과 그 교수님하고 저 흉부외과 교수님, 이제 수술을 집도하시는 흉부외과 교수님하고 두 분이서 막 이제 협진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크기는 처음 보고 자기들도 이게 일단 떼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자기들이 추정컨대 이 정도면은 4기 이상일 확률이 높다. 4기 정도가 됐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종양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크기면 악성의 4기일 확률이 높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개쫄았죠. 그 전까지는 제일 크게 한 수술이 뭐 뼈 빠져갖고 뼈 핀 받는 수술이나 편도선 수술 뭐 이런 거밖에 안 해봤었으니까 와 그래갖고 예? 이제 뭐 그래 된 거죠. 뭐 저희 부모님 난리 나고 뭐 저희 마누라도 난리 나고 처음에 수술 시간도 뭐 이제 로버트 뭐 팔 뭐 다빈치 무슨 로버트로 한대요. 그게 부산 경남 쪽에서 제일 잘하시고 그 교수님이 뭐 그거를 안고 다시 서울로 어떻게 가서 진료를 받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 뭐 악성일 가능성이 크고 뭐 사기일 확률이 높다 하는데 그때부터 다시 뭐 아무리 그 검사 같은 걸 들고 뭐 서울을 가니 뭐 훨씬 더 좋은 병원을 찾아가니 그 늦을 것 같은 거예요. 뭐 그게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2달 걸릴 수도 있고. 왜냐면은 서울 이런 데들은 예약하는 데만 해도 뭐 초진하고 예약하고 이런 데는 뭐 3개월씩 6개월씩 뭐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믿고 거기서 수술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원래 한 5시간 걸린다는 수술도 9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마누라는 제가 큰일 난 줄 알았죠. 하여튼 뭐 그렇게 제가 수술을 하고 지금 이때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많이 괜찮아졌었거든요. 90% 95%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5, 6년 이상을 제가 좀 육체적인 노동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일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을 한 달 딱 했는데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5, 6년 이상 없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한 2, 3일 전부터 나타났어요, 이게. 다시 차를 제가 사서, 지금 상승용의 차를 사서 운전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술하고 퇴원하고 몸이 100%, 뭐 60%, 70% 회복됐을 때도 어디 간다고 그래도 운전은 조금씩 단거리를 하고 다녔었는데 한 2, 3일 전부터 이 증상이 갑자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오른쪽 눈꺼풀이 떨어지고 초점이 안 맞고, 그러니까 운전을 못해요. 이래 되면 운전을 특히나 업으로 못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쉬고 푹 쉬고 다음날 또 나왔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덜 피로하거나 이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또 피곤하니까 저녁쯤 되니까 한 7, 8시쯤 되니까 또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두워져 가지고 시야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도 또 바로 들어갔습니다. 산악금도 못 채우고 이틀 연속 산악금을 못 채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어제 휴무인데 원래는 안 쉬는데 어제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직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녁 되면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아, 이래 되면 저는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곤하면 들어가면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산악금을 맞춰야 되는 기 때문에 저는 이래 되면 이 증상이 매일 지금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피곤할 때 나타나고 안 피곤할 때 안 나타나고 이래 되면 저는 이 산악금을 맞춰야 되는 법인 택시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거나 운행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직까지도 재밌거든요. 좋은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진상, 소위 말하는 진상도 아직 한 번도 안 만났고, 한 달 동안,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와, 근데 이래 되면 산악금 맞추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개인 택시면은 제가 하루에 뭐 5만원 하든 10만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피곤하면 들어가면 되니까. 와, 근데 지금 이래 되면 이게 지금 계획했던 거랑 굉장히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 증상이 계속되면 저는 일단 법인 택시는 할 수가 없고, 차라리 뭐 그냥 스쿠터 있는 스쿠터 가지고 배달을 하다가 피곤하면 들어가면 되니까, 그거는 하다가 1년 동안 계속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넣어보고 배달이나 살살 하면서 몸조리나 할까 지금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짜증이 나네요. 짜증이. 몸이 안 따라주네요. 일단 며칠,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상 백마택시 백마였습니다. 백마.